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성장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과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은 바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고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자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미래성장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은 의원님들의 질의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자료를 준비하시라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자료 주신 그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 도시재상지원센터 운영 위탁금에 대한 매년 정산 검사를 통해 회수되는 금액이 2022년도, 2022년도에는 339만 6천 원이고 2023년에는 216만 3천 원이 잔액인지 부적절하게 집행된 금액인지 혹은 증빙 미비로 인한 것인지 등을 연도별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2023년도에는 약 위탁금 330만 9,600원을 회수하였고, 2024년에는 그 정상검사를 시행을 해서 약 216만 3천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5월 2일에도 정상검사를 시행을 해서 약 17만 6천 원의 그 비용을 회수하였습니다. 그 회수한 사항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위탁금에서 지출하는 게 타당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렇게 그 회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반복적인 회수 발생이 방지하기 위해 미래성장과에서는 수탁기관인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정산 방식이나 점검 주기 등 어떤 개선 조치를 취했는지, 요구를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그 뭐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각 반기별로 운영 상황을 점검을 하고, 그 전년도 그 회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그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회계원한테 그 업무 주지를 시켰고, 그 결과도 2023년과 4년, 5년 이렇게 비교해 보면 330만 원에서 21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금년에 17만 6천 원으로 같은 사항은 그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앞으로도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센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항을 지도 점검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다음은 주신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공된 자료에 2024년 6월 7일 접수된 한 건은 민사 소송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현황을 요청드린 바 2022년도와 2023년에 접수된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은 없었습니다. 만약 있었다면 해당 사건들에 대한 현황, 유형, 접수일자, 사건명, 결과, 소송 비용, 사유, 배상액 및 구상권 등을 있다고 하면 상사에게 제출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민사소송 2024년 4 가소 24308 하나의 소송 비용은 33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그 아래에 3,440만 원이라는 숫자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3,440만 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금액인지 배상액, 구상권, 기타 비용 등 해당 금액의 성격과 관련하여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3년 동안 소송을 한 행정심판이라든가 소송을 한 사항은 이 한 건이며 소송 비용 330만 원은 저희가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지급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3,440만 원은 저희가 이 사항은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을 줬으면 5년 내에 저희가 도로 목적으로 이용을 했어야 되는데 해마다 예산이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올해는 썼다 내년에는 안 쓰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200m면 200m 다 보상을 주지 못해서 5년 동안 그게 도로로 이용하지 못해서 이분들이 환매권이라고 그걸 청구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지금 이용을 안 한 거기 때문에 환매권을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도로로 이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기 때문에 3,440만 원을 이 원고 세 분한테 지급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민사소송 패소 사유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의거 판매권 발생 사실을 판매권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하나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 절차상 중대한 과실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통지 또는 공고 누락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우와 책임 소재가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5년 이내에 이용을 하거나 이용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한테 토지를 매매한 사람한테 이거에 대해서 환매권을 당신이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저희가 통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워낙 많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작년에 그런 소송을 하면서 현재 나머지 사업 현장이라든가 그런 거를 별도로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도로 개설이 될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혼합석이라도 펴서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공용 목적인 주차장이나 그거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일이 이제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골체 포설을 해서 현장 관리를 하는 게 한 3개소 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업무를 더 세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인한 향후 소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현재 이제 저희가 만약에 그 도로나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땅을 한다면 현재는 뭐 어느 구간 한 200m나 150m 그게 다 끝나지 않으면 그 동안은 뭐 지작물도 철거 않고 그냥 존치시켜 놓는 거로 추진을 했는데 이 환매권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입장에서는 보상을 줬으면 하루에도 빨리 거기 있는 지작물을 철거하고 주민들이 공공의 목적인 주차장이나 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기 때문에 현재는 이 소송 이후부터는 보상을 준 건에 대해서는 빨리 지작물을 철거하고 잡석이라도 깔아서 주민들이 그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다음은 그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월 사업 사고 명시인데요. 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절대 공기 부족의 구체적인 원인이 가령 설계 오류, 인허가 지연, 자재 수급 문제, 시공사 역량 부족, 예산 편성 지연 등 이 중에 해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대책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그 2월 사업으로 그 자료 낸 거를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명시월은 뭐 예산하게 한 61%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 내역도 보시면 한 예산액이 한 38% 정도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그 2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뭐 대부분 이제 도로 포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그런 그 일을 발주해놓고 보면 현장에 가면 이제 우선 토지 보상 협의가 가장 먼저 안 되기 때문에 토지 보상 협의가 뭐 어떤 거는 뭐 2, 3년 이제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보상 협의 지연이 최고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현장에서 보상 협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 일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뭐 이사도 늦게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뭐 만약에 우기에 걸리면 그 우기 동안은 이제 공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사 중지 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사유를 보면 대부분 저희가 이제 뭐 보상협의 지연이라든가 절대 공기 부족, 그 다음에 그 뭐 재해 영향성 검토라든가 행정 그 절차 이행이 뭐 대부분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 저희도 뭐 예산이 섰으면 빨리 집행을 해서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그런 그 사유라든가 그거를 가능한 한 당겨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더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이유를 줄이기 위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주민 소통 확대가 중요한데요. 이러한 지연으로 인해 추가 발생한 비용은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보상협의 지연으로 추가 비용 발생한다는 거는 뭐 협의 지연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뭐 저희가 따져보진 않았지만 혹시 토지 소유자가 그 금액이 싸다고 하면 1년 지나면 이제 재감정할 수 있는 그 사유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물가 상승률 정도 한 뭐 3% 내지 5% 정도 1년이 지나면 이제 가격이 인상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약간 이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월된 사업들 중 현재 추진 중 사업들이 예상 완료 시점은 언제이며 해당 사업들이 현재 진도율은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제 명시월이 현재 이제 43건인데요. 대부분 2022년 건은 2022년과 2023년 건은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되거나 일부가 추진 중인 거는 보상 협의라든가 그런 게 안 돼 가지고 추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건이 많아 가지고 일시적으로 뭐 언제 끝난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각 공사 종류라든가 현장에 따라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마무리돼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페이지 수 5페이지, 6페이지가 돼 있는데 이제 공사 중지, 중지종, 완료 이렇게 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예, 5페이지에 위쪽에 보면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삽교 중앙로 도로 개설 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거기 이제 명시월 된 거 보면 16억 4천만 원, 예, 16억 4,300만 원이네요. 예, 이렇게 돼 있고 6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다 똑같이 삽교 중앙로 군 계획도로 확장 이렇게 하고 보상 협의가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보상 협의가 지연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2004년에도 7억 8,360만 원? 60만 원이 지연되는 게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2월 되죠? 2월 되고 지연되고. 예. 이게 아마 예산이 2번 쓴 것 같습니다. 2023년에 일부 예산이 섰고요. 그다음에 2024년에도 예산이 한 15억 정도 서서 현재 저희가 약 토지 소유자가 한 20분 정도 되는데 현재는 한 3분 정도만 남고 나머지 17건은 보상을 준 건 이제 지장물을 철거해서 금년 7, 8월 정도 이제 우기가 끝나면 공사를 재개해서 올까지는 이제 4, 9, 2월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사업 최종적으로 보상 협의 끝내고 인도 설치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인도 설치까지 12월까지 해서 마무리하면 2023년과 2024년에 명시월된 사업도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다음은 2월 사업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주신 35페이지인데 어제 굉장히 더웠거든요. 날씨도 더운데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어제 굉장히 더워서 땀도 많이 흘리고 그렇게 했는데 어제 주민들도 많이 참석을 했는데 설명을 자세하게 그동안에 해주셔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산업건설 김재욱 국장님과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담당이신 최성민 팀장님 어제 많이 더웠죠? 예. 네, 어제 굉장히 더웠습니다. 덥에도 불구하고 또 상성리 사업에 관해서 너무 그동안에 잘해 주시고 또 이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2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 준비 하시라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 질의는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영 의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의원님 질의 보충 질의가 또 있고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요 글자가 어떻게 돼요? 도시재생 사업의 방향성에. 도시재생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 민간위탁 현황 관련돼 가지고요. 민간위 현황 및 예산 결산서 지도점검 결과에 관련돼 가지고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따라서 특별법에 따른 예. 그 여러 가지 방침들이 있을 거예요. 예. 거기에서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의 주요 방점이 어디로 가 있어요? 예, 제가 국가 그 도시재생까지는 저희가 그 확인을 제가 못했는데요. 그건 별도로 한번 그러면은 예. 전략계획 수립권자는 누구예요? 전략계획 수립은 이제 저희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 관련돼 가지고 그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세웠어요? 예, 지금 전략계획이 이미 수립이 돼 있고요. 언제 세운 거예요? 그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그 5년이면 전전 정부 때 거네요. 예,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작년에 추진을 해서 현재 올까지 그럼 이제- 활성화 계획은요? 예, 활성화 계획. 예, 올까지 지금 하고 활성화 있는 계획. 활성화 계획이요? 예. 예, 그거 같이 거기다 포함을 해서 하는 전략계획하고 걸로 알고 활성화 있습니다. 계획하고 다르잖아요. 예. 공간적 범주도 다르고 시간적 범주도 다른 거 아니에요? 왜 이거 여쭤보냐면은요. 예. 혹시 저희 군 계획위원회에서 도시재생위원회 가름할 수 있는 거는 인지하고 계시죠? 예. 그럼 그런 그- 조항은 봤습니다. 예, 군 계획위원회에서 도시재생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여 심의하거나 계획 세운 건 뭐가 있을까요? 글쎄 현재는 뭐 도시 그 운영위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군 계획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굳이 계획위원회까지 다르죠. 예. 다르죠. 아니 할 수 있다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가 아니기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뭐예요? 예.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돼서. 저희 팀장님 이거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여쭤보셨을 때 개념이에만 하면은 별 문제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때문에 예, 팀장님한테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업무의 범주가 어떻게 돼요? 도시정비팀장 최정석입니다. 네, 그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를 보면 그 전략계획이라든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그 심의 의결을 해주시거든요. 그렇죠.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심의 의결을 하기 위해서 네, 기본적인 전략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어디에서 계획해요? 그건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금 용역을 추가 재정비를 하고 아니죠. 네. 이거 저기 보면은 저희 조례 주민협의체 구성하여 운영하라고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도시재생 전략계획하고 전략계획에 따른 거하고 따라오는 거고 방침에 따라 하는 거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세부적인 주민협의회에서 구체적인 활성화 계획이 나오면 활성화 계획을 갖고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민간 위탁을 맡기는 거 아니에요? 전담 조직인가요 지금 현재 팀장님 하고 계신 업무가? 네, 전담이에요 아니면 다른 것도 병행하고 계세요? 다른 전담입니다. 전담이죠. 네. 그럼 전담 기관이 있으면 그거를 저희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 위탁을 하는 거고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려면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앞서서 말한 뭐 전략 계획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도시재생위원회를 해가지고 활성화 계획이 나오고 그러면 그 밑에 또 네 가지 부류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눠져요. 네. 도시경제 그 법령 근거에 따르면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이 있고 근린재생형이 있고 도시재생 뭐 전략이 네. 있고 뭐 이렇게 네 개가 있잖아요. 네, 그거에 맞습니다. 따라 가지고 저희가 과업이 나와서 그거를 민간에다가 맡기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에 따른 검사 민간 위탁을 하는 거에 대한 지도 점검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현재까지 지도 점검을 한 적 이거 제가 실명 거론하긴 그런데 네, 제가 처음 여기 왔었을 때 그때 최진관 팀장님이었어요. 최진관 팀장님 그 담당 최정석 팀장님 하시는 그 업무가 최진관 팀장님 계실 때 그때 한번 하고 그때 계속 반복한 얘기예요. 사업의 목적이 방점이 찍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건축물 짓는 거에만 목적이 찍혀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전반적인 종합 계획이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지구 설정하고 지구를 어떤 전략 계획을 집어넣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활성화 계획이 나와서 그에 따른 게 와야 되잖아요.
그게 잘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고서 민간 위탁을 하고 그 민간 위탁 기관에 이거 잘 되고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거를 좀 지도 점검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그 부분 저희들이 지금 6월 달에 한번 지도 점검을 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이 감사 자료에만 좀 상세하게 양이 방대해서 안 적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건물 짓고 우리 동네에다가 뭐 구축물 짓고 사업 선정돼 가지고 뭐 공간 정비 사업 이런 거 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계속 지속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어 가지고 법부터 시작해서 상위 법령부터 쭉 저희 조례까지 각 요소마다 빠진 것은 없나 한번 다시 점검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럼 예, 그거 좀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홍원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원표 의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 투자심사 대상 사업 현황 관련해서 공통사항으로 요구한 투자심사 조건 승인 사항의 이행 여부를 보기 위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사업의 경우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 및 컨설팅 개발 효과, 공정한 입주 기업 선정 및 임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조건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조건부 이행 추진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어제 이제 현장에서 기공식 한 그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현재 이제 뭐 건물을 이제 내년 하반기까지 건물을 짓고 이제 금년부터 지금 말씀하신 그 조건부 사항에 대해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컨설팅 같은 거를 지금 이제 진행할 단계에 갔습니다. 앞으로 이런 그 조건에 대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이제 내년 12월이나 내후년 이제 1월달 정도면 이제 시설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저희가 이런 조건이 이행이 될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음은 페이지 11페이지고요. 보실 필요는 없고요. 미래 성장과 수의계약은 공사 40건, 용역 33건으로 자료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검토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서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만 수의계약 관련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가급적으로 관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타학과에 많았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가급적 관내 업체를 선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홍원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표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석구 의원입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법령조례에 따른 기본계획하고 수립 및 운영 현황과 관련돼 가지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좀 전에 이제 그 임종윤 의원님 추가 질의할 때 그 저희가 도시재생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전담 조직도 있고 한데 보면은 법령도 그렇고 저희 조례도 보면은 뭐 여러 계획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 예, 근데 저희가 이 답변 자료 현황에 보면은 그게 안 보여요. 저희가 예. 수립한 거 안 보여요. 예.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것이 계속 우려되고 그래서 이제 추가 질의를 드렸었던 건데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 프로세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뭐 인사권자도 4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해야 되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실무진들은 길어야 2년안에 어떤 성과를 내야 인사고과의 반영이라든지 이런 여부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사업 선정 여부에만 함몰되어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그냥 결과 내는 데만 급급한 거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인사 내는 데 있어가지고 인사위원장이 지금 부건수님이신가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게 사실상 단기간 안에 잘 해결이 안 돼요. 전에 있던 팀장님들 보면 이 도시재생 사업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새벽 4시에 나가서 고추 다듬고 있더라고요. 마을에서 만들고 고추장 담는다고 해서
새벽 4시 5시에 불려나가지고 천막 치고 최성민 팀장님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그런 거. 진짜 이게 공무원으로서 할 일인가? 저가 그 직에 있었으면 저는 안 한다고 했을 것 같아요. 마을이 한 일인데요. 마을 주민들이 열심히도 하시지만 그냥 뭐 공무원이니까 니네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고 새벽이고 어디고 그냥 온 동네 다 끌고 다녀요. 진짜 공복이라고 하는데 진짜 공복이더라고요. 노비예요, 노비. 그런데도 어떻게 되냐고 제가 그 인군 충남 내에 있는 군 단위에서 도시재생 사업 평가가 좀 높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개별 사업은 잘하는데 그러면 군 전체적인 산업과 이런 거를 연계해서 봤었을 때 로드맵이 있나? 이런 이제 걱정이 드는 거죠. 그래야죠. 과장님도 계속 거기 계실 수는 없잖아요. 더 좋은 데로 가셔야 되고 하는데 종합계획이 나와야지 후임자도 보시고선 이에 따라가고 하는 거고 또 염려되는 것이 지금 저희 그 도시재생 관련된 전략계획이라든 이런 거 하면 이제 민간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센터에 계시는 그 교수님께서 열정이 굉장히 대단하시고 저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요. 근데 혹여라도 어떠한 사안에 따라 가지고 그분이 그 도시재생센터를 못 이끈다고 했었을 때 그때 우리 과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도 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서 이제 추가 질의 드렸던 내용들이 뭐냐면 이런 어떤 그 기본적인 뭐 도시계획 사업 뭐 이렇게 여기 말씀하신 계획들 잘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미래성장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또 도시재생에 따른 지속적인 군의 성장이 아니냐 싶어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통지대 3가지는 그 신규 과이기도 하고 그것에 등락폭이 있는 거로 해서 성실한 자료 제출해 주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본의원이 그 해당 부서 질의가 이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능력 등 용역 추진 현황의 계획인데요. 이게 이제 뒤에 이제 뭐 이상호 의원님도 질의해 주실 거고 할 건데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서 뭐 제가 목소리 높이고 강경한 어조로 막 과장님하고 어떤 강대강 대치 상황만 연출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바뀌는 게 뭐가 있겠어요. 결국에는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것은 아니냐는 것 그리고 왜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어떤 현안이 발생했었을 때 그에 따라서 지적사항 내지는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후속 조치로 따라가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게 항상 아쉬운 거예요. 제가 과장님 평소에 되게 그 개인적으로 존경도 하고 좋아도 해서 이런저런 말씀드리는데 제가 항상 미래성장과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유를 가졌고 좀 넓게 봤으면 좋겠다. 너무 막 급박하게 달려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사전에 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소통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사항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절차 과정에서 추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큰 틀에서 좀 크게 보자. 이런 당부의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7월 그리고 내년 1월에 또 어떤 위회에서 본회의장에서 관련된 업무 추진 보고 현황이나 이런 거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됐었을 때 어떤 변화하는 행정의 모습을 가시적으로 저희 위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좀 각별히 드리겠습니다. 예, 돌아가겠습니다. 예, 이제 그것이 이제 뭐 앞으로 2번 저희 구대 위에서 2번의 이제 본회의장에서 업무 보고 받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 이제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면 이제 그때는 정말 집행부에서 위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각에 대한 차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저희가 이러고 있는 것도 그저 요식행위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좀 안 되기를 그 변화한 것을 좀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 이해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을 챙겨가지고 저희 그 미래성장 업무에 대해서 좀 변화하는 모습을 그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김영진 의원입니다. 미래성장과 저는 공통사항 3건인데요. 23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은 최근 3개년
해당 사항 없다고 이렇게 자료 제출하셨나요? 예. 그리고 24페이지 공공기관 위탁 대행 현황에 있어서 이개년 2건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전에 간담회 보고에도 들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한 대로 제가 이해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국유재산 취득 관련 행정조치 현황에서는 총 11건이 있는데 최근에 한 게 덕산 을류 스튜디오네요. 저기 저 준공 단계. 예,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취득 관련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사업도 일어나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24페이지 스마트원의 단지 기반 조성 사항 관련돼 가지고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원의 단지 기반 조성 사업 추진하는 전체 면적이 어떻게 되죠? 약 저희가 그 5만 평방미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보상은 다 끝났고요. 이 5만 평방미터 중에서 실질적인 작물사 부분은 얼마나 돼요? 5만 평방미터 중에 약 한 15,000평방미터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3만 5천 평은 어디에 있어요? 3만 5천 평은 그 현재 이제 뭐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인데요. 10,000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00평. 그, 10,000평이요? 예. 스마트팜이 10,000평이고 나머지 그 4만 평은요? 예. 이게 왜 이게 제가 질의드리냐면은 이 위치가 어디예요? 스마트 원예 단지 기반 조성 사업 추진하는 곳이? 삽교읍 상성리가 되겠습니다. 그 저기 내포 클러스터 요거는 클러스터 안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클러스터와 관련돼서인데 저희가 그거 뭐 계속 추진하면서 얘기 나왔었던 게 토지 면적은 넓은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건축물들이 다 작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땅은 넓은데 나머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해서 간담회 때 언급됐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변화 사항이 없어요? 현재 저희가 그 면적이 약 한 30만 평을 현재 그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30만 평 중에 스마트팜이 5만 평이고 근데 5만 평 부지 중에서 실제로 작물 재배사가 10,000평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4만 평은 어디다 써요? 아니 그 5만 평을 계획인데 현재는 그 하나씩 그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럼 5만 평 중에 최종적으로 계획하는 작물사 규모는 얼마나 돼요? 5만 평 정도면 저희가 한 5, 6, 30, 한 3만 평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3만 평?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 1만 평에 대해서 그 사업비 현황이 국도비 매칭이 있어요? 국도비 매칭이요. 예. 현재 뭐 저기 충남형 같은 경우는 아니, 요 사업 스마트원에 단지 기반 조성 사업이요. 이게 저희가 28억 정도 되는데요. 예. 약 한 60%가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만 평 지을 때도 국비가 내려와요? 아니 그거는 이제 각 그 공모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모 사업 성격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충남도에서 하는 건 뭐 도비하고 군비하고 50대 50 사업도 있고. 그럼 최종 목표는 3만 평이 작물사를 짓는데 현재는 국비 60% 지원된 1만 평을 짓고 나머지 2만 평은 추후에 이제 계획에 따라서 다르다. 공모 사업에 따라서. 예. 그럼 저 한 가지 더 여쭤보는 게 이 1만 평에 해당하는 게 안에 재배하는 운영은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운영 조건이라는 건 어떤 건 거기에 말씀하시는 이제 거죠? 농가가 몇 농가가 들어간다든가 예. 어떤 작물을 키울 것인가라든가 섹터 구역은 나눠져 있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요? 현재 이 스마트 원예단지는 여기 사업 그 내용대로 현재 저희가 이제 부지까지만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아직 그 스마트팜 그러니까 하우스나 온실 그런 건 이제 계획이 여기는
있지 그럼 않습니다. 29억 3천만 원에서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사업하는 29억 3천만 원이 27년 11월 31일까지인데 예, 예. 이때 그냥 기반 조성만 토목공사만 해? 현재 요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염려하냐면은요. 예, 예. 저희 동기들이 농어촌공사에서 이 업무를 엄청 봐요. 그런데 저한테 항상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이거 세부 사업 계획부터 다시 뚫고 들어가야 된다. 왜냐면은 뭐 우수저장고라든지 결국엔 물 때문에 저희가 대술도 굉장히 어려움도 겪고 그러면 토목공사 해놓고 나중에 그러면 하우스를 진다고 할 때 온실사 진다고 할 때 작물을 어떻게 될 것이며 그 안에 구역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 안에 섹터 구분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거에 따라 가지고 기반이 다 달라지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선 그때 질 때 또 파요 땅을? 예, 현재 이 사항은 우선 저희도 그리고 이제,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이게 스마트 원예전이 기본적으로 토목공사 하는데 땅 사는데 이게 국비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건 특별한 건가요? 이 땅 사는 거는 29억은 이제 공사비만이고요. 저희가 땅은 그 저희 20억은 공사비인 거고 예. 이 공사비에 대한 이게 부지 조성하는데 국도비가 지원이 돼요? 요건 이제 29억은 공사비에 대해서 한 거고 땅은 저희 군비로 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군에서 하는 스마트팜 사업들이 다 그래요. 그냥 지라니까 지는 거지 거기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 스마트팜 시스템 운영하려면은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 아이디가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예, 예. 그 시리얼이라고 하는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몇 카피를 쓸 건지 구역은 어떻게 나눌 건지 어떤 걸 어떤 작물을 어떻게 해서 할 건지 연계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게 단순히 그냥 땅 사놓고 부지 조성하는 것이 온당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지금 부지 조성 다른 공모 사업이 부지 조성까지만 나와서 한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한 200억 원 정도 들여서 하는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충남형 스마트팜 같은 거는 실시 설계 단계에서 그런 그 세부적으로 뭐 하우스 형식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실시 설계할 때요. 결국엔 부대공사든 토목공사든 같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가 달라서 하니까 서로 다른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하여튼 요거는 스마트 원예단지는 말 그대로 기반 조성만 하는 공모 사업으로 나와서 저희가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아니, 요거는 창고 질 그렇게- 때 거기 차가 1톤차 들어갈 거냐 5톤차 들어갈 네, 거냐 네. 25톤차 들어갈 거냐에 따라서 공굴이 15톤 칠 거냐 30톤 칠 거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다르잖아요. 예, 예. 근데 어떻게 이거와 그것이 다르다고 하겠어요? 위에다가 구축물 안 지세요? 질 거잖아요. 이제 그건 이제 다른 공모 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중복 예산 소비 네. 아니냐는 거예요. 연계해서 같이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의원님 이 스마트 원예단지는 말 그대로 기반 조성만 하는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할 수 없어서 저희가 한 건데 이제 추가적으로 그 위에다 스마트팜 짓는 건 별도로 이제 그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해서 별도로 확보해서 해야 할 수밖에 잘 없는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업입니다. 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태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금 의원입니다. 본 질문은 공통해서 두 건 26쪽하고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 현황 이제 살펴보고 사전에 또 담당자분하고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기에 가름하겠고요. 그다음에 27쪽 민원 접수 건 같은 경우도 지금 건의한 거 이제 해결 많이 하고 청구 건의에서 뭐 해결도 해결이지만 청구의 그 희신 이런 거를 상세히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이제 지평비에서 잘 하신 거로 해서 가름하겠고요. 여기에서 민원 접수 건 27쪽에 하단에서 하나 둘셋 네 번째요. 27쪽 예농 역사 기념비 설치에 의한 토지 사용 승인 요청 있죠. 이게 두 차례나 이제 건의가 들어온 게 보여요.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념비 설치하고 이런 거는 이제 부서가 또 다르겠죠. 토지만 승인하는 게 미래성장과에서만 담당이신가요? 우선 저희가 도시개발 사업을 했고 위치가 요 그 저희 구청 정문에 있는 네. 공원에다 이제 그 예농 역사 기념비를 설치하는
하는 그 이제 하기 위해서 토지 사용 승인을 해달라는 사항인데 저희가 뭐 그거는 예농 터부하기 때문에 그거 뭐 비가 뭐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저희가 뭐 인하를 거쳐서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게 예. 아마 그 내용이 뭐 예농 역사를 표현하는 내용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과연 공적인 이 자리에다 설치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때 아마 저희가 그 불가로 회신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부정 내용이라든가 기념비에다가 이제 기록을 해놓을 부분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따로 제가 답을 받겠고. 예. 하여튼 요 내용은 아마 그 내용적으로 네. 저희 뭐 예농 그 역사 기념보다는 뭐 학교가 이전하는 관계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건을 만약에 원하신다고 하면 그때 뭐 이것도 이제 제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얘기만 들은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때 그 자료를 그 한번 확보를 해서 그래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네, 본 의원은 저 내용적으로는 이 민원 접수 건을 요구한 내용에서 이거를 확인했는데 토지 승낙 그 부분에서 기념비를 하기 위해서 역사 기념비를 하기 위해서 토지 승낙요 단순히 요거만 보고 했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예농이 굉장히 오래된 역사 1910년 공주농립학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르러서 농업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또 토목과 변천 개편되고 그다음에 전문학교로 개편되고 전문 대학교로 되고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2000년도서부터는 이제 그 학부까지 대학교 학부까지 이런 변천 과정이 굉장히 큰 학교 유명하잖아요. 어려서 듣기로도 장항선 밑으로는 최고로 명문학교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동안 우리 공직에서 근무하신 예산군청에서 하신 분들도 지금 한 57년생, 58년생 마지막이고 이제 그 후로는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저것도 이제 우리 군에도 지금 학예사도 있고 그래서 좀 서로 저기 논의도 하고 또 지금 저기 제안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를 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 같은 경우에 부정적이면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정석대로 나가는 이 역사 기념비에 이 학교 변천 과정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명한 인재를 배출하거나 이런 부분을 한다 하면은 저도 찬성인데 그런 내용을 지금 잠깐 과장님한테 들어보니 그거는 조금 염려스럽고 한번 나중이라도 군유지에 승인을 할 수 있는 과정이 된다 하면은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박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중수입니다. 미래생존과 제가 공통질문 4가지를 드렸는데 한 가지는 해당이 없다고 하셨고 3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30페이지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구입 내역을 제가 요청드렸는데 2건이 있네요. 그 중에서 도시계획 업무 지원 시스템이 이게 언제 도입 연도가 언제죠?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도시계획 그 정보 시스템이요. 예, 맨 위에 있는 거. 예. 2,700만 원 주고 구입하신 이 시스템이 언제 구입된 거냐고요? 저희가 이제 유지 비용은 그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제가 언제 그래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저 2024년도에 880만 원에서 왜 2025년도에는 1,460만 원으로 많이 올랐죠? 이게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이제 뭐 사용자가 당초에는 그 2024년에는 29명에서 50명으로 증가해서 여기 뭐 업데이트라든가
그 하는 비용이 증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29명에서 50명으로 왜 증가가 된 거죠? 이게 이제 그 뭐 용역을 한다거나 그 자료를 그 요구하면 저희가 이제 규정에 맞으면 그거를 이제 이분들한테 제공을 그 하도록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도 하고 저희가 서버 관리를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증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유가 있어서 증가한 건 모르겠는데 이게 그 유지 관리비가 해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면은 이게 이제 설치한 그 업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당초에 설치할 당시에 예. 이게 그 유지 관리에 대해서 사전 그 옵션에다가 넣어서 계약을 좀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거를 제가 지금 그 구입한 내역 또 유지 관리 이 방법 이런 거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 감사의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게 지금 그 밑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이 금액이 대동소이한데 위에 갑자기 880만 원에서 1,460만 원으로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 또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면은 이 유지관리비가 행정 비용 뭐이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해서 그런 거를 했는데 하여튼 뭐 이유는 있으니까 29개에서 50개로 늘었다고 그러니까 사유는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면밀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유지관리 비용은 뭐 의원님 말씀대로 비슷한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그 당초 880만 원이라 특이한 사유가 없으면 그 비용이 그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예. 저희가 한번 이 이유를 한번 더 보고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예, 거는 예. 구입 단계부터 사후 유지 관리까지도 생각을 해서 구입할 때 그런 것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하셔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장입니다. 대규모 사업 추진 부진 현황인데 여기 지금 아까 우리 강선구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 절차 이행이 늦어져 가지고 부진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공공 절차 심의를 누가 하죠? 예, 그 이상은 그 저희 군에서 그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그 저희가 서류 같은 거라든가 그거 작성하는데 약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그 심의 일정이라든가 그런 거를 하는데 약 한 달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판단이 돼서 5월 말에 그 서류 준비라든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중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지금 타기관에서 심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군수 산하에서 이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경우는 이런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부진하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 간에 서로 이렇게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절차 이행 같은 거로 인해서 이 공사라든지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그 사업 부서에서 전 부서가 여기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거를 좀 앞으로 잘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우리 그 도시재생과에서도 미래성장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그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장 32페이지입니다. 민간 공공위탁에 대한 수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별점 파일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받아서 이제 파일을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그 내포 융복합 농생명 융복합 사업 클러스터 1단계 토지 보상을 그 충남개발공사하고 토지 보상 업무 협약을 하셨죠? 예.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전체 필지 수가 한 108필지 정도 되네요. 맞아요? 예, 우선 지금 이 1단계. 예, 위탁한 거는 셀트리온 들어오는 그땅 약 한 4만 셀트리온 36,000평 그거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보상가가 그럼 200억이에요? 예. 예, 그러면은 여기 내용을 보니까 군에서 자금 여력이 없어서 일단 그 충남개발공사에서 개인한테 토지 매입을 하고
절차가 그렇습니까? 예, 예. 네, 매입을 하고 등기는 안 나요, 그럼? 매입 등기? 등기는 이제 여기가 농지이기 때문에 예. 개발공사에서 취득도 안 되고 셀트리온에서 취득도 안 되기 때문에 예. 우리 군은 이제 농지가 이제 취득이 되기 때문에 군 소유로 예, 군 소유로 했다가 나중에 돈은 이제 개발공사에서 대금은 지급을 하고 예, 예. 군 소유로 왔다가 예. 똑같은 가격에 셀트리온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절차를 하는데 충남 개발공사에서 업무 협약을 한 거죠. 예, 예. 예,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한 3억 1천만 원 정도 되고. 예, 예. 예. 이게 그러면은 저 2026년 3월경 착공 예정이라 그랬는데 순조롭게 잘 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이제 물건 조사 중이고요. 예. 물건 조사 중이고 이제 감정하려고 현재 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아까 1단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 뭐 2단계, 3단계는 언제 계획이 있어요? 요게 이제 요거 1단계는 이 셀트리온에서 2027년 한 3월 달 정도부터는 건축물 짓는 공사를 해서 2029년까지 건축물 공장을 완료하고 셀트리온은 그렇고 다른 예, 예. 기업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요거보다 한 1년 정도 늦게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산단 보선 계획이 용역이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 되는데요. 그 전체 30만 평 요걸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후년 정도는 가야 용역이 그 산단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보내주신 자료 보면은 6개 사업은 이미 공모 선정이 됐고 나머지 3개 사업을 지금 공모 선정에 참여할 예정으로 계시죠? 예, 예. 예, 그러면은 6개는 지금 확정 다 된 겁니까? 6개는 지금 돼가지고 현재 그 설계를 하거나 발주 중에 있는 거죠? 예,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나머지 이 공모 예정인 사업 3가지도 잘 공모에 응해서 이 지역 이 사업이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써주시고 또 그 민간 위탁에 대해서 지금 그 미래성장과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 위탁하고 있는 거 있죠? 예, 예. 공주 산단하고 예. 또 행복마을 지원센터 하고 있는 거 있죠? 예, 행복마을 지원센터는 이제 농정유통과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저희는 그 저기 도시재생센터만 현재 민간 위탁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게 자료를 이렇게 같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같이 검토를 했는데 다른 거는 뭐 제가 이 그 민간 위탁이라든지 공공 위탁이라든지 선정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어요. 심의위원회. 예, 예. 근데 이제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저도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예. 사실은 거기에 대한 그 뭐 위탁에 대한 심의를 참여를 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뭐 전문성이라든지 그 예를 들어서 그 재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일날 그 저 평가서를 나눠주고 거기서 점수를 그냥 내라 그래요. 예. 점수. 그래가지고 거기 참여한 그 위원들한테 받은 점수를 합산해서 평균치를 내고 해가지고 80점이 넘으면 그냥 재위탁으로 가는데 그 선정 절차를 좀 그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참여해가지고 평가를 하라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뭐 여러 가지 당일날 목표, 사업 계획, 뭐 수행 능력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하라 그러는데 그날 당일날 가가지고 그거 저 80점 이하로 줄 수도 없고 그 수행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당일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평가위원들은 적어도 재계약 심의라든지 이런 심의를 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그 저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 기관에 대한 그동안의 그 실적이라든지 또 수행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있도록 또 사전에 만나가지고 현장을 좀 확인해서 확인할 거는 해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형식적인 평가에 그친다. 그리고 그 사업 부서에서 당일날 모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료 평가 계산기로 두드려가지고 점수 나오면 그냥 다 선정 심의 된 거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선정 심의 절차를 앞으로 전면적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서, 물론 뭐 미래생존과뿐 아니고 타실과도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좀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이 기회를 통해서 드립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 의원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탁이라든지 업무 저 평가하는 방법을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 다음 장입니다. 33페이지. 사업비 변경 내역, 이게 30% 이상 그 변경된 그 사업비라든지 그 설계 변경 내역을 제가 받아봤는데, 여기 그 덕산동 춘중심지 활성화 사업 올류 스튜디오 이 건축공사는 어떻게 된 일인지, 뭐 이게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이게 현장 방문했을 때 설명은 된 거죠? 지난번에 됐던 거죠? 예. 그런데 그 사업비가 6억 6천에서 13억으로 한 100% 정도 상승이 됐는데, 여기 그 변경 사유 보면은 이게 그 늘 이런 그 설계 변경할 때 꼭 이런 거거든요. 당초 설계 뭐 물량이 누락돼 가지고 반영했다, 뭐 현장 여건이 어떻다, 뭐 관급자재 값이 올랐다. 그런데 물론 뭐 공사 기간이 몇 년씩 가는 거는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이라든지 관급자재 상승 요인도 작용을 하겠죠. 그런데 이런 그 사업이라든지 건축을 할 때는 미리 거기에 대한 설계라는 게 왜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미리 계산을, 상승 요인이라든지 현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맞추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 공사 발주해 놓고 설계해 버리지. 미리 설계가 왜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좀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그 밑에 밑에서 두 번째, 이게 뭐 생활 폐기물 처리 용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거의 한 120% 정도 증가가 됐는데, 이게 그 생활 폐기물 실제 발생량 반영이라고 하는데, 당초에 그럼 발생량 계산을 반도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 뭐 기술직 공무원들도 계신데, 이런 것들을 좀 당초에 사업 계획을 할 때는, 설계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제대로 반영해서 발주를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선 죄송합니다. 저기 올류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6억 6,300짜리가 13억 정도 된 거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 요게 이제 한 3년 정도 그 중지 2020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4년 동안 중지가 됐던 건이고, 물가 변동으로 인한 ES도 저희가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그 관급 자재 중에 그 금방 구해지지 않는 게 있어가지고 사급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세밀하게 업무를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생활 폐기물도 당초 이제 아까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뭐 한 2배 정도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요. 요새 그 뭐 그때 당시에 24톤짜리가 계량을 해보니까 54톤으로 약 한 30톤 늘어나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요거는 이제 집을 철거하다 보면 이사 가시는 분들이 다 놓고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벗겨보면 뭐 그 지붕도 함석인데 벗겨보면 그 안에 스레트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저희가 그 육안으로 설계할 때 보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 또한 그런 일이 그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세밀히 설계할 때부터 현장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이유는 있습니다. 무슨 이유든지 이유 있고,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비도 이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정상적인 시기에 물론 뭐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일부러 지연시킨 건 아니겠지만 될 수 있으면은 사업 시기 내에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4년씩이나 하다 보니까 공사비도 배로 늘어나고 또 예산도 어떻게 보면은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앞으로 뭐 어렵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좀 노력을 해서 최대한 좀 그 예산 낭비 요소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수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올류 스튜디오 사업 선정된 근간이 어떻게 돼요? 뭐 지역균형 개발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중에- 공천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거를 추진하는데 주민협의체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없었어도 되는 거였어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어야 되는 거죠. 예, 필수 예. 조건이죠. 원류 스튜디오 협동조합이 현재도 한 8분 정도 운영을 해서 하는 거로 알고 그게 있습니다. 최초에 시작하셨던 분들이 그대로 계세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한 7분 정도는 아니에요. 이거 네. 할 때 예. 도시재생 사업처럼 해가지고 주민협의체 구성해가지고요. 예. 앞단에 거 다 해가지고 용역업체 붙여가지고 야행하고 뭐하고 해서 단물 다 끝난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그것에 대해 가지고 실물 건축물 지으려고 했더니 실제 토지주나 이런 분들은 완전 대상 그 사업 추진했던 주민협의체가 완전 다른 거죠, 입장이. 예. 이 도시재생 사업들이 다 그렇더라니까요. 현재는 저희가 이제 올류스트 잘 저는 적고 그 남아 계신 분들 있잖아요. 예. 진짜 그분들 뭐 대단하다를 넘어서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협의체가 몇 번 했다가 뽀그러지고 했는데 그 뒷분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 다 쓰러져가는 집 가지고 빌딩 세우신 분들이에요, 사실상. 그래가지고 그 처음이랑 용역업체들 와가지고 1년인가 2년인가 하고선 야행하고 홀랑 가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박정수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다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미래성장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냥 단순히 뭐 공공수용령 형태의 것을 가지고 뭐 토지 보상하고 도로 놓고 이런 것뿐만 역할이 아니라 그 뭐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행복마을지원센터, 도시재생센터 모든 사업들이 주민협의체하고 소통하고 교류해가지고 그걸 근간으로 해서 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 민원에 부딪히더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은 이 뭐 올류스트도 저희가 이제 그 건물이 적고 앞으로 이제 그 활용을 하는데 주민협의체라든가 협동조합하고 아니 저희가 그 과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되게 그런 형태일 거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있어가지고 그냥 사업 선정했다 건물 짓는다 이거에서 끝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심한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한희 의원입니다. 미래성장과 부서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이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본 질문 전에 몇 가지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처리 결과에서 3페이지 보면 부서별 전자적 방식 업무 인수인계 현황을 제가 봤거든요. 예.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었는데 도시재생과 전자적 방식 인수인계 현황을 보니까 실적이 100%라고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예.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여라도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서 장단점이 무엇이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저희가 그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여기 분과가 되고 저희가 그 연말에 인사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네. 한 번에서 그 사례가 많지 않아 가지고 100% 실적이 나온 것 같고요. 네. 제가 장단점은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살펴보고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편리하긴 하시겠죠? 아무래도 전자적 방식이라 실질적으로 뭐 직원들 간에 이렇게 서면으로 하면 네.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후임자가 두세 번 바뀌면 네. 전임자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전자적 방식으로 하면 그 기록이 항상 뭐 그 데이터에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하시래도 뭐 5년 뒤에 후임자라도 전 내용을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거는 좋은 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이 건의 드릴 때도 그런 차원에서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건의를 드렸던 건데요. 이행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나간 부서들한테도 이 기회를 드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깜빡하고 이 방식으로 인수인계 잘 하고 계신 부서들이 계신데 그 과장님과 직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운영 계획에서요. 운영 계획에 8페이지인데요. 예. 여기 이 원도심 추사의 거리 장기 방치된 공간 활용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특색 있는 공간 조성과 주민 활용 공간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원님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운영 계획 추가 자료 주신 거. 추가 자료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예산군 도시재생센터에서 세부 계획한 거 저한테 갖다 주셨거든요. 이거예요. 이렇게 주셨어요. 따로예요. 따로 이렇게 주셨는데. 예. 네, 별첨으로. 어떤 자료 드린 거예요? 의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자료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